솔라나, 즉 솔라나 코인의 현재 가격 흐름은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할 때 잠시 따라 움직이는 듯 하다가도 이내 힘을 잃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 전체가 조정을 겪으면서 솔라나 역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아닙니다. 가격이 주춤하는 동안 솔라나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가격 뒤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라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도세가 강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실제 활동 기록을 말합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묶여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4년 8월 초를 기준으로 솔라나 네트워크의 일일 활성 지갑수, 즉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래를 일으킨 순수 지갑 숫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꾸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코인의 가치는 결국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장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하루 평균 트랜잭션, 즉 거래 처리 건수는 다른 경쟁 레이어 1 체인들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단순한 봇 활동이나 저가치 거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거래량을 낮은 수수료로 처리해내는 솔라나의 기본 성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주춤할 때 실제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수요층이 단단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거시 경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가격이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의 관심이 다른 테마로 이동했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밈코인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자금이 쏠리면서 기존의 대형 코인들은 잠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과 별개로 네트워크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솔라나의 온체인 데이터는 바로 그 기초 체력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온체인 지표들을 매일 추적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 5가지만 뽑아서 정리한 솔라나 온체인 데이터 한 페이지 요약본을 준비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해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차트상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솔라나는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여러 차례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정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격 구간을 장기적인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하락 국면에서 거래량을 살펴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매가 일어날 때는 가격 하락과 함께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는 하락은 소수의 단기 투자자들이나 겁을 먹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왔을 뿐, 시장을 움직이는 큰 자금은 아직 관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보장된 미래는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소 지갑 데이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솔라나의 순유출 흐름이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거래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위해 코인을 인출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소로 많은 물량이 한 번에 입금된다면 이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의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 이러한 자금의 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라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디파이 생태계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하는 말로 은행이나 증권사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예금,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디파이 생태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티블리 총 예치 자산입니다. 티블은 해당 네트워크의 디파이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네트워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TVL은 2024년 중반을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는 솔라나 기반의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여전히 활발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동성 스테이킹이나 대출 프로토콜 역시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파이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네트워크의 기본 통화인 솔라나의 쓰임새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 지불, 담보 설정 등 다양한 활동에 솔라나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솔라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솔라나는 과거 몇 차례 네트워크 중단 문제로 인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거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개발자들과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생태계로 유입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이는 결국 네트워크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로 파이어댄서가 있습니다. 파이어댄서는 기존 솔라나 클라이언트를 개선하여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만약 파이어댄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솔라나는 이론적으로 초당 수십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현재의 어떤 블록체인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이며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비전과 꾸준한 개발 활동은 솔라나가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현재 솔라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량, 생태계의 건강함, 그리고 기술적 발전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급감하지 않았고 디파이에 묶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지도 않았으며 핵심적인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는 한 현재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락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거나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예상치 못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라나의 경제 모델, 즉 토크노믹스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크노믹스란 해당 코인이 어떻게 발행되고 분배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솔라나의 장기적인 가치 저장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토크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인플레이션과 수수료 소각입니다. 먼저 솔라나는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솔라나를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그 대가로 새로운 솔라나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코인이 계속 발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연간 발행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행률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는 점입니다. 솔라나의 경우 초기에 설정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연간 발행률은 점차 안정화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솔라나의 가치가 이 발행률만큼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소각됩니다. 소각이란 말 그대로 코인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주소로 보내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코인 하나당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네트워크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수료로 소각되는 솔라나의 양이 새로 발행되는 양보다 많아진다면 솔라나는 인플레이션 자산에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 코인 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백만 개 이상의 솔라나가 이 메커니즘을 통해 영구적으로 소각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가치에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이처럼 코인의 경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토크노믹스 핵심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자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저희 정보 공유방에 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며 당연히 금전적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토크노믹스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언락 일정입니다. 언락이란 프로젝트 초기에 팀, 재단, 초기 투자자 등에게 배분되었던 물량이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잠금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대규모 언락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다면 이는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라나 역시 주기적으로 예정된 언락 일정이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프로젝트의 공식 문서나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규모 언락이 예정된 시점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이므로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NFT와 밈코인입니다. 앞서 설명한 디파이가 솔라나라는 도시의 금융 중심가 역할을 한다면 NFT와 밈코인은 활기 넘치는 쇼핑가나 문화지구와 같습니다. 이 분야는 솔라나의 대중적 인지도와 네트워크 사용량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렴하고 빠른 수수료 덕분에 사용자들은 부담 없이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었고 이는 수많은 아티스트와 커뮤니티가 솔라나 생태계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크나 도구 위핵과 같은 밈코인 열풍 역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트워크의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밈코인 거래가 폭주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는 엄청난 양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신규 사용자를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디파이나 기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재미있고 직관적인 밈코인이나 NFT를 통해 처음으로 솔라나 지갑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입된 사용자들이 나중에는 솔라나의 다른 서비스, 즉 디파이나 게임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매우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밈코인의 가격은 특별한 가치 기반 없이 커뮤니티의 관심과 유행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씩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접근할 때는 높은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수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함께 있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솔라나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러한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생태계 외부로 돌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자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솔라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솔란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의 리서치 보고서에서 솔라나가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라나의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미래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나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와 같은 대형 결제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테스트에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관심이 당장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들은 매우 긴 호흡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솔라나를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술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는 솔라나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에만 의존하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어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상품 논의가 시작된다면 솔라나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시장의 잠재적인 매수 수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관들의 관심이 솔라나에만 쏠리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과의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솔라나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2 솔루션들을 통해 확장성을 해결하려는 모듈러 블록체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본사 건물이 핵심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자잘한 업무는 외부의 전문자 회사 레이어2들에게 맡기는 방식과 같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탈중앙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솔라나는 모놀리식 블록체인을 지향합니다. 모든 거래 처리, 합의, 데이터 저장을 하나의 고성능 레이어1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모든 부서가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매우 빠른 초고층 빌딩과 같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솔라나는 사용자에게 매우 빠르고 저렴한 거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최종적으로 승리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두 방식은 서로 다른 사용 사례에 최적화되며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자산 가치를 다루는 금융거래는 이더리움의 안정성을 선호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나 게임, 소액 결제처럼 빈번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는 솔라나의 속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거인의 경쟁 관계와 기술 발전 방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솔라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전, 규제 환경, 그리고 토큰 언락 같은 여러 변수를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정들을 놓치지 않도록 솔라나 하반기 주요 이벤트 캘린더를 공유해 드립니다.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일정이나 시장이 주목하는 컨퍼런스, 그리고 확인된 대규모 언락 스케줄을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 역시 어떤 매수, 매도 추천도 아니며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항상 공식 링크를 사용하고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칭 링크와 DM을 주의해주세요. 결국 솔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네트워크가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둘째, 디파이와 NFT 등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셋째, 인플레이션과 소각, 언락 일정을 포함한 토크노믹스는 장기적으로 가치에 긍정적인가. 넷째, 이더리움 등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솔라나만의 기술적, 생태계적 혜자는 명확한가.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안정성과 규제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입니다.